안녕하십니까. 돈 받아들이는 변호사 최병석 변호사입니다. 본인의 유일한 부동산을 가족 명의로 돌린다던가 또는 금융성 자산들을 전부 가족이나 아니면 제3자 친구에게 돌린다던가 이런 건 채권자 취소권, 그러니까 사행위 취소의 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서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놓는 작업 절차를 거치게 돼요. 그런 식으로 빼돌릴 거를 예상을 하신다면 그 사전적으로 보전 처분 절차라는 걸 거치게 됩니다. 일반 분들께서 이제 가압류라는 형태로 많이들 알고 계시죠. 자신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서 사전에 하는 처분을 받는 겁니다. 상대편한테 일단 프리징을 하는 거예요. 내가 채권 받을 게 있고 이거에 관련돼서 소송을 할 테니 만약에 이 재산을 다른 쪽으로 빼돌리는 행위라든가 이런 걸 할 수 없도록 막아놓는 행위입니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가압류라든가 가처분의 형태로 걸게 되는데요. 이제 등기 제도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가압류를 하게 되면 내가 이러한 채권을 갖고 있다라는 게 그 등기부에 공시가 되죠. 그러면 그 등기부에서 보고 이 사람이 이런 채권 채무 관계에 빠져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송이 들어오겠구나를 다른 사람들이 알게 함으로써 이 재산을 못 빼돌리게 하는 겁니다. 물론 그거는 이제 공시적 효과가 있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인 효과는 선순위 효과가 있게 되죠. 상대편의 재산을 함부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그 채권의 금액을 한도로 묶어두는 행위가 가압류고요. 가처분은 다툼의 대상에 대해서 처분을 할 수 없도록 임시 처분을 받아두는 행위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좀 종류가 달라요. 가처분의 형태가 좀 더 많이 다양하고 가압류는 말 그대로 임시로 묶어두는 동결하는 조치에 더 가깝고요. 권리관계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보전을 위한 처분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확정이 됐을 때 그 권리가 현존한다는 거에 대해서 확인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나 100만 원 받을 게 있어. 근데 소송 끝내보니까 사실은 40만 원밖에 받을 게 없는 거죠. 그러면 60만 원어치만큼은 원래 권리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 가압류에서 100만 원의 권리만큼 가압류를 해준다면 이 채무자 입장에서는 현실적인 손해를 받게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100만 원어치만큼 부동산이 묶여 있다. 그러면 제3자가 이 부동산을 살 때 이 100만 원어치만큼 저렴하게 구매를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류의 손해들이 있게 되시잖아요. 그 부분들을 담보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보통 공탁금 형태로 돈을 요구를 합니다. 이제 부동산 가압류의 경우에 현금 공탁을 거의 요구를 하지 않고 대부분 이행 보증 증권이라는 형태로 요구를 하는데 채권 가압류의 경우에는 40%의 현금 공탁이 원칙이에요. 그럼 그 현금을 공탁하게 되면 그 돈은 나중에 본안 판결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실제 채무자가 가압류로 인해서 어느 정도의 손해를 받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확정 판결이 다 마무리가 되고 나면 가압류를 취하하는 단계에서 그 공탁금을 회수하는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그 회수 절차를 통해서 공탁금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원칙은 모두 담보금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그 담보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있고 법원에서 그 현금을 가름해서 금융기관에 이행보증증권의 형태로 내라는 명령을 내리기도 해요. 그 후자 쪽의 경우에는 증권을 발급받으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비용이 확 떨어지게 되죠. 모든 권리 행사, 채권 권리 행사에 있어서 보전 처분은 항상 염두에 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손해배상 채권이라던가 대여금 채권이나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할 때 늘 염두에 둬야 되는 게 강제 집행 단계를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돈을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한 거지 내가 이런 권리가 있다라는 거 확인받는 거는 모든 절차의 마무리가 아닙니다. 돈을 내 주머니에 실제 넣으려면 그 돈을 빼돌리면 안 돼요, 상대방이. 그러면 상대방이 그 돈을 못 빼돌리게 막는 절차가 보전 처분이거든요. 이 보전 처분이라는 거는 하나의 큰 틀에서 전체 소송에 있어 분리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큰 틀의 앞단에 있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간과하고 본안 소송을 진행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집행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되듯이 보전에 대해서도 항상 고려를 하고 소송을 진행하셔야 됩니다.